두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이 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근데 10년 뒤 통장은 달랐어요. 한 명은 커피를 줄였고 재테크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통장의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죠.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소득의 차이도 운도 아니었거든요. 돈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어요. 10억이라는 숫자 크게 느껴지죠? 근데 시간으로 쪼개면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금액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거든요. 경기 탓, 집값 탓,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소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거기서 갈려요. 버는 즉시 쓰는 구조로 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통장은 비어요.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벌어도 제자리거든요. 살 게 없어도 들어가는 편의점, 손에 뭔가 들고 나오죠. 얼마가 나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적이 한 달에 몇 번인지 세어본 적도 없는 거, 그게 문제예요. 작아 보이는 게 쌓이면 한 달에 꽤 큰 돈이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저축도 늘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요, 연봉이 오른 만큼 지출도 올라가요. 생활 수준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번 것에 맞춰서 쓰는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된 거거든요. 벌고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순서. 그 순서 자체가 자산을 못 만드는 이유예요. 순서를 바꾼 사람이 10억을 모은 사람들이고요. 같은 돈인데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어요. 월급은 아끼는데 보너스는 쉽게 나가죠. 머릿속이 돈을 종류별로 나눠 놓는 거예요. 이 함정은 의식하지 못하면 절대 안 보여요.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안 차잖아요. 그 구멍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수입을 늘리기 전에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봐야 해요. 더 붓는 게 답이 아니에요. 적금을 만들고 2달, 3달은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큰 지출 하나에 무너져 버리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의지 탓이 아니에요. 구조가 충격을 버티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다른 질문이에요. 10억을 모은 사람들이 처음에 뭘 다르게 했는지, 그 차이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단순한 게 제일 어렵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 돈을 금액으로 보지 않아요. 시간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 100만 원이 1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요. 소비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적금을 드는 것과 시간을 설계하는 것은 달라요. 적금은 만기가 있고 끝이 있죠. 근데 시간 설계는 돈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이 소비로 가면 설계가 아니에요. 자산으로 이어져야 흐름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모을게요. 이 말, 나중이 됐을 때 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나중이 되죠. 10년 뒤 통장 잔고는 흐릿하고요. 오늘 갖고 싶은 건 선명하죠. 나중이라는 말은 자꾸 자산 형성을 뒤로 밀어요.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빼놔요. 투자 계좌든 자동이체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돈을 빼고 남은 돈으로 살아요. 어렵지 않아요. 순서 하나만 달라진 것 뿐인데 10년 뒤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번째의 불가사의라고 한 것이 있어요. 복리거든요. 이해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냈다고 했죠. 시간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는 한 줄로 압축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시간을 팔아서 버는 돈에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워렌 버핏도 말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못 찾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요. 워렌 버핏의 자산 90% 이상이 50세 이후에 생겼습니다. 50년을 운용한 결과거든요. 투자 실력보다 시간이 먼저 작동한 거예요. 일찍 심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요. 지금이 그 나무를 심을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차이에서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차이는 좀 달라요. 머리로는 알면서 몸이 거부하거든요. 아는 것과 실행 차이에는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 돈을 대하는 감정이에요. 불안해서 모으는 사람과 목적이 있어서 모으는 사람, 결과가 달라요.
불안으로 모으면 불안이 해소되는 순간 이유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반면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때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불안해서 모으는 분들은 어느 지점에서 소비가 터져요. 꾹 눌러왔던 게요, 한 번에 나오는 거거든요. 명품 하나, 여행 하나.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없이 나오면 몇 달치 저축이 하루에 사라지기도 해요. 억누르면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목적이 구체적일수록 버티는 힘이 달라요. 노후 준비라는 말보다 65세에 월 300만 원 어때요? 훨씬 실감 나거든요. 숫자가 있으면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보입니다. 막연한 목표는 행동을 만들고 구체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요. 잃는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1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2배는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세상이 움직이는 동안 나만 멈춰 있으면 그게 이미 큰 손실이거든요. SNS를 열면 남들이 사는 게 보입니다. 여행 가고 먹고 사고, 그게 기준이 되기 시작하죠. 비교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내 목적은 사라지고요, 남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위를 보면 또 그 항상 더 위가 있거든요. 목적이 없으면 비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가계부를 써보신 분들 많죠? 근데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 소비를 왜 했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샀는지, 심심해서 샀는지, 아니면 보상을 받고 싶어서 샀는지, 금액이 아니라 이유를 보면요,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막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2가지 나왔어요. 시간을 설계하는 것, 감정이 아닌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 근데 3번째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실행하기가 쉬워요. 쉬운 게 오히려 가장 많이 놓치는 법이죠. 자, 3번째 차이, 기록이에요. 돈의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것. 가계부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적는 행위 자체가 머릿속을 바꿔요. 쓰고 나면 보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세고 있는지, 어디서 잘하고 있는지 기록이 없으면요, 감각으로만 판단해요. 감각은 틀릴 때가 많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존 록펠러는 평생을 가계부를 썼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지출을 기록했거든요. 부자라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기록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그 장부에는요, 몇 센트짜리 지출도 다 있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은 작은 돈도 눈에서 놓지 않아요. 내가 한 달에 커피를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많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게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기록하잖아요. 놀라요. 이렇게 많이 나갔어? 하고 보이면 선택지가 생겨요. 줄일지 아니면 유지할지 기록하기 전에는 그 자체가 안 되거든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책이든 앱이든 오늘 점심에 10,000원, 커피 5,000원,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습니다. 근데요, 딱 2주만 지나면요, 달라져요. 패턴이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3가지가 다 나왔어요. 시간 설계, 감정이 아닌 목적, 그리고 뭐라고 했죠? 기록. 이 셋이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하면 목적이 선명해져요. 목적이 선명해지면 시간의 설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어느 것 하나 먼저 시작해도 나머지 둘이 당겨지는 구조예요. 10억이라는 숫자에 압도될 거 없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20년, 수익률 5%면요 2억이 넘어가요. 매달 100만 원씩, 그러면요 2배가 넘어가죠.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요, 매달 선택의 문제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못한다? 아니요, 하루에 2분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 아니요, 10,000원도 그 기록 대상입니다. 재테크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 지금 이 3가지 전부 다 지식이거든요. 아는 것과 시작하는 것의 차이, 그 간격이 자산의 격차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가 더 남아요. 이 3가지를 작동하게 만드는 전체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3가지를 알아도 사실 며칠 안에 멈추게 되거든요. 습관이나 의지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가장 밑바닥의 태도예요. 돈을 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도구로 보느냐. 들으면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전부 밑에 깔려 있어요. 돈을 불안의 원인으로 보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생기면요,
더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돈을 시간과 선택을 늘려주는 도구로 보는 사람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10억을 모은 사람들 돈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지 않아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거든요. 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다루는 거죠. 피하면 흐름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면 설계가 안 되고요. 설계가 없으면 시간도, 목적도, 기록도 전부 다 흐지부지 됩니다. 재테크 영상을 많이 봐왔는데 왜 자산이 그대로였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태도나 세팅이 되지 않은 채로 방법만을 강구했던 거거든요. 아니, 집이 없는데 가구를 사놓는 것과 같아요. 태도라는 바닥이 깔려야 시간도, 설계도, 목적도, 기록도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과 안 본 사람은 오늘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내일도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한 달 뒤에는 생기거든요.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 이게 처음에는 안 보여요. 6개월이 지나면요, 좀 더 확실히 보이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 있습니다. 10억을 못 모으는 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던 거거든요. 이제는 알았어요. 태도를 세팅하고 기록을 흐름으로 보고 목적을 움직이고 시간을 설계하는 것, 이 4가지예요.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가 나머지를 당겨오거든요. 돈을 다루는 사람에게 갑니다.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냐가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 공책 한 권을 꺼내서요, 오늘 쓴 돈을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5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서 더 바라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고요?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걸 실행했고요. 연에 50억이라는 매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시발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루 잡아서요,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재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댓글에 제가 신청서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시고 댓글에다가도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만큼은 꼭 실행하시고 성공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